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대구와 내륙 일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기다리던 비가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오더라도 그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종일 하늘이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원한 단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서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20도 중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식중독 위험 지수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의 경우 경고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 24도, 경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20도입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는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형상강 순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시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일본 미나마타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순의 위험성을 체감했고 형상강 순 오염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연 미나마타병 자료관이 단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형상강 순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시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미나마타를 찾은 겁니다. 민간협의회는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 환경 전문가 등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순 오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심각성을 깊이 느끼고 저희들도 형상강 이 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더 한층 여기에 대한 어떤 보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위원들은 미나마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고 보다 철저한 순오염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면적만 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염의 깊이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퇴적물 오염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사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포항시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오염 범위 빨리 파악하고. 한편 민간협의회는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미나마타평 자료관과 매립지 공원 등만 견학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일본의 환경 전문가들은 거의 만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형상강의 순 오염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고 포항시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해파리 출현율이 증가됨에 따라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초 영덕 축산항 근해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발견된 이후 경주시 간포읍구와 울진군, 포항시 구룡포읍 해역으로 해파리 출현 범위가 확대되고 자주 보인다며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보름달 해파리는 5월부터 8월 사이 연안에 대량 출현하며 독성은 약하지만 물이 져 다니는 경향이 있어 어망 파손, 조업 지연 등 피해를 유발합니다. 주말에 소나기가 조금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일주일 뒤에나 있을 것으로 예보돼 이번 한 주가 가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귀한 의성에서도 가장 가뭄이 극심한 중화지구 송곡들. 밤새 20mm 이상 소나기가 내렸지만 물이 고이지 않아 갈라진 논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늘을 수확하고 난 이모 장로는 물이 없어 모내기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바늘을 6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캐면은 바로 모내기 시작하죠. 6월 말까지 못 하면은 포기를 해야 되지 뭐. 인근 소하천은 물웅덩이 수준입니다. 하천 굴착을 통해 그나마 이 정도라도 확보한 겁니다. 물이 한 12시간 정도 고이면 2~3시간 풀물을 순차적으로 하고 몸물도 순차적 마르는 데부터 주민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일대는 지하 수원이 없어 관정을 파거나 양수장을 설치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수원인 저수지도 하나둘씩 고갈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 남은 저수지물로 논물이 필요한 7월 10일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경북은 지난주부터 가뭄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주말까지 논밭 피해 면적이 300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나기가 더 예보돼 있어 하루 이틀 물기가 돌긴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고온에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장맛비는 일주일 뒤인 2일쯤 돼야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올 가뭄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시설물 6곳을 안전인증시설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안전인증시설은 포항 인성병원과 경주 힐튼호텔, 안동 이마트 등 모두 6곳으로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가 우수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안전인증시설은 민간시설물의 보험가입구와 안전교육훈련, 자체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취미가 다양해지는데 그중 한 종목이 바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경주 부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동호인들이 보문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힘차게 발로 물을 차고 팔을 저으며 물살을 갈랐습니다. 동호인들은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그리고 마라톤 10km를 하며 보문호를 누볐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의도 좋아지고 주말에도 즐겁고 친구들도 저를 응원해주러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띵! 몸이 불편한 장애인 8명도 대회에 참가해 극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지만 보문호는 물이 잔잔하고 주변 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호수 주변을 이렇게 마지막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년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는 엘리트 부문 45명을 포함해 동호인과 초중학생 등 750여 명. 대회 전날 선수와 가족들이 경주에 숙박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효과도 톡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에서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3,000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살을 가르고 페달을 밟고 뛰고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철인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3분기 대구 경북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대구 경북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7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 협성 휴폴의 용왕지구에 1,588가구가 입주하고 8월에는 경주 두산 2부에 730가구가 9월에는 포항 오천 웰메이드 홈에 191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지 공장 때문에 첨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이름이 무색한데요. 더욱 문제는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는 느슨하게 임만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근처 제지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흰 수증기엔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가 섞여 있습니다. 냄새나고 검은 여기에 동네를 달라오고 정신을 다 괴롭히면 빨래도 씻고 나면 검은이가 먹거든요.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제지 공장의 열 회수 시설, 즉 소각 시설이 하루 24시간, 1년 가운데 340일 가동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지 공장 3곳은 최근 6년 동안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횟수만 28차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낸 부과금은 공장 한 곳당 연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공장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주범인 질소 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는 현행법상 부과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배견 저감 시설과 환수 시설이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 공장들이 설치할 리 만무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뭐 법적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이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관련법에 따라 이들 제지 공장이 하루 정해진 양에서 30%나 더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지 공장이 일반 폐기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또 경영에 도움이 되고 한다는 것은 경영 경영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만들도록. 더욱 문제는 전국 제지 공장이 쓰는 보일러에서 LNG를 쓰는 곳은 44%, 폐합성 수지는 17%이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폐합성 수지를 쓰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민 생존권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교육 효과는 크지만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요. 경주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 환원의 무대를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개구쟁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도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인 아이들이 악보 속 한음 한음을 집중해서 연주해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의젓한 모습에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비올라나 악기를 배우게 된 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혼자서만 하는 연주가 아니라 여러 형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합주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경주 지역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다문화와 저소득층 자녀 등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운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씨앗이 맡았습니다. 씨앗 오케스트라가 경주에서 제일 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연습으로 첫 무대에 오른 씨앗 오케스트라 아이들. 물과 걸음과 같은 예술의 힘을 믿기에 오는 10월 첫 정기 연주회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전 계림 신화의 숲이 경주 예술의 전당 대전시장에서 개막하고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경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영일대 문화로 너울지다가 포항 영일대 장미원 일대에서 포항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아 대한민국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위기 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고시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는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이 구미는 8.1, 포항은 7.1% 감소했다며 두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들어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중독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씨가 더우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음식물 보관과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하고 냉장고 소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 지역 종일 하늘을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원한 단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서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20도 중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식중독 위험 지수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의 경우 경고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 24도, 경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20도입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는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